씨앗은 얼마 전 경상도 사적지에서 발견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700년 된 고려시대의 연꽃 씨앗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박물관에서는 이 씨앗을 물에 넣고 기다렸더니 싹이 트고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는 이 연꽃을 아라 홍련이라는 이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 아라 홍련은 700년 만에 다시 부활하여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꽃씨 같은 학문, 천년이 지나도 연꽃씨처럼 황홀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학문이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몇 년이나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정사각형을 합하면 다른 정사각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 피타고라스는 기원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원 600년 전이라면 2600년이 넘은 정리입니다. 그 정리를 우리는 중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 정리를 발견했을 때는 너무나 기뻐서 100마리의 소를 신전에 바쳐서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외국 정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2조 말에 우리나라의 과학자 남병길 학자가 쓴 책자에도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당시에 천문학이나 토목학 이런 거를 사용할 때 많이 필요한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연꽃처럼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지금도 실생활에 예를 들면 소방차가 높은 건물에 불을 끄려고 할 때 이 사다리의 높이를 미리 계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피타고라스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2500년 된 이론입니다. 이 지금 장면은 며칠 전에 구글 프론트 영상으로 떴던 그런 프론트 페이지입니다. 구글 영상. X의 n승 플러스 Y의 n승은 Z의 n승이 될 수 없다. 언제 그러냐? n이 이보다 클 때. 이게 하루를 장식했습니다. 구글 페이지를. n이 1일 때 얘기해 주는 건 뭐죠? x 플러스 y는 제치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수는 예를 들면 x를 1로 놓고 y를 2로 놓으면 z는 3. 그렇죠? 그래서 이런 x, y, z, n이 1일 때는 이걸 만족하는 수는 무지 많습니다. x가 3일 때 얘기해 주는 거는 여기서는 n이 3은 2보다 크니까 x 3승 플러스 y의 3승은 z의 3승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거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직육면체가 있어요. 여기에 두 개의 직육면체가 있는데 하나의 직육면체는 길이가 x고 다른 직육면체는 길이가 y인 두 개의 직육면체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거를 다른 직육면체에 가득 불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할 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할 수 없다. 그래서 n이 2, 3일 때는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보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정리는 n이 3뿐이 아니라 4, 5, 6 모든 n에 대해서는 3보다 크기만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에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이미 1600년 전, 그러니까 500년 정도 됐죠. 전에 이제 피타고라스가, 페르마가 이야기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n이 3보다 클 때는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마치 우리가 3차원 이상을 생각할 때는 상상력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이 정리는 1600년대에 페르마가 이제 남겨놓은 이야기죠. 페르마는 법률가였어요. 수학자가 아니라.
그렇지만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수학자랑 가까이 하고 늘 수학책을 끼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한 정리들을 적기도 하고 그걸 증명했다고 주장도 했죠. 그래서 페르마가 적어놓은 그런 말들이 많은데 대부분 페르마가 증명했다고 주장했던 것은 다 증명이 됐는데 유독 아까 구글에 떴던 그 정리만은 증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페르마의 마지막 정의라고 부르고 공교롭게도 페르마는 자기는 그 정리에 대한 아름다운 증명을 이제 했다. 그렇지만 그 정리를 다 쓸 수 있는 여백이 모자랐기 때문에 정리를 증명을 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 370년간 사람들을 이제 호기심에 차게 만들었죠. 모든 기라성 같은 수학자 아니면 일반 사람 모든 사람이 붙였지만 이 정리는 풀리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엄청 자극하는 이제 정리였다. 수학은 일단 호기심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이 370년간의 미해결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지난 21세기에 20세기의 수학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와일즈 교수에 의해서 풀렸는데 이 와일즈는 이렇게 어렸을 때 와일즈가 10살 사진인데 그 도서관에 가서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해서 자기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금방 풀릴 줄 알았대요. 와일즈 교수를 잘 알고 있는데 풀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툴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생긴 거죠. 이 어린 사람은. 페르마나 와일즈가 주는 교훈은 수학은 일단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정적이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대신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때때로 인내심이 상당히 필요한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1세기 우리 생활과 수학과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MP 플레이어의 잡음을 없애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는 화상 이제 통화도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화상 통화할 때 그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전송량도 수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는 것도 수학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많이 그 해킹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암호를 사용하는 게 사실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A를 해독한다든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신경 뇌질환을 연구할 때도 결국은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실험보다는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해해서 다시 적용하는 그런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제 곳곳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은 그런 많은 것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 속에는 이 그 연꽃 씨 같은 그런 세기를 이끌어온 수학자의 그 이론이 항상 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연꽃씨를 꽃을 피우게 해서 이제 그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연꽃씨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과학이 살아있는 한 그 수학의 이론은 결국은 그 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